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좌파 그리고 그들의 언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우파 진영에서 당시에 뉴라이트라는 하나의 운동 비슷한 분위기가 생겼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동아일보도 뉴라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쓰고 우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뉴라이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인데 상당히 이제 역할을 했죠. 그때 제가 그게 일하시는 분 보고 뉴라이트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뉴가 되는 거 아니고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뉴라이트 해놓고 내용은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지금은 뉴라이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념적 문제 관련해가지고 신좌파라는 단어도 아마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더욱이 그 사람들 언어가 어떤 것인지도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우리 한국 사회는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막시스트들의 줄이라고 할까요? 신좌파 뉴랩터가 한국 사회에도 상륙을 해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할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소위 친북 좌파 이 주류 세력들의 의식 구조나 행동 양식이나 언어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구미에서 신좌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대로입니다. 또 양식도 그대로고 우리 남한 사회에서 구미의 신좌파가 영향을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봤는데 2015년인가 영국의 철학자 로저 스크루턴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원래 책 이름은 Thinkers of the New Left, 신좌파 사상가들. 이제 이것을 2019년 박연수 씨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구라파 미국을 망라한 소위 뉴랩터들의 거장들에 대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제가 이제 그걸 기초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뉴랩터가 뭐냐? 그럼 뉴랩터가 있으면 올드랩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올드랩터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뉴랩터입니다. 올드랩터는 1848년 막스가 공산당 선언한 이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1991년 소련 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국제사회의 사회주의 세력을 대표했던 막시스트들, 이 사람들이 전통적 막시스트로서의 올드 랩터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련 제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막시즘도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을 바꿔가지고 실천 방식도 바꿔서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뉴 랩터의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 올드 랩터가 왜 뉴 랩터로 넘어갔나? 레닌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련 제국이 탄생해서 망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스탈린 대숙청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서구 막시스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막시즘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서구 막시스트 사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1956년 헝가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소련이 탱크로 진압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체코, 그래서 1969년 봉기가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소련 탱크가 와서 이걸 제압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구의 지식인 마크시스트들이 상당한 이 갈등을 겪으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초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났을 때는 자본주의가 곧 말 거다. 없어질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가 안정된 상태로 발전한 반면에 자기들이 혁명으로 이룬 공산 체제가 계속 추락해 간 거예요. 여기에서 서구의 마크시스트들이 이거는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막스가 제시했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는 단기 폭력혁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리 출신 막시스트 안토니오 그람시였습니다. 이 막시즘을 만들어낸 주류들은 유태인들이에요. 막스 개인도 그렇고. 뉴 랩트의 맹장들 가운데 유태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홉스 봄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 막시즘과 관련해서 끊임없는 이론을 생산해내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후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의 유명한 스파이 5사람, 그 빅5라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된 책이 한국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캠브리지 대학 출신 5사람이 러시아 혁명 직후부터 완전히 소련 첩자로 활동했습니다. 다 명사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킴 필비라고 우리 6.25 전쟁 때 한국 휴전과 관련해서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문이 탄로나니까 소련으로 도망가서 소련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뉴 레프트의 기본 사상을 영국의 막시스트들이 정리해서 꺼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뉴 레프트는 원래 원조가 그람시인데 레닌은 단기 폭력혁명, 계급투쟁, 자본주의 타도 이 노선에서 소련 제국을 건설을 했고 스탈린이 그 노선을 결성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그람시는 이태리 사회주의자로서 출발했어요. 토리노 대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공부한 게 히랍의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법학. 특히 이 사람이 언어와 철학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회주의자가 돼서 사회당에 몸담고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실망하고 공산당을 창당하게 돼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태리 공산당 창당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무솔리니에서 잡혀 들어갈 때 1926년인가 싶은데 공산당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태리 공산당의 실권자였습니다. 이 그람시가 무솔리니에서 1926년부터 감옥소에 갇혀서 1937년 감옥소에 죽었는데 병사했어요. 그 안에서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 나왔을 겁니다. 옥중수고라고 프리즌 노트북스. 이 속에 그람시의 사상과 이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람시가 주장한 거는 그런 폭력 계급투쟁과가 막스가 제시했던 이상향을 건설할 수 없다. 문화투쟁을 통해서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고 지식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걸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옥중수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막시스트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몰락몰락한 체제가 아니다. 경고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발전성도 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 막시스트들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되어 있다. 이건 역사적 필연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반면에 그람시는 그게 아니다. 결국은 막스가 제시했던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려면 문화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장악해야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죽기 전에 옥중에서 쓴 책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는 밀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정통적 막시스트들이 러시아, 중국 혁명 세계를 주도하다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노선은 안 되겠다 해서 그람시의 사상과 이론을 선택하게 돼요.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지식인들이 영국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레터의 맹장들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뉴레터를 만들어낸 선구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도 했고 막시스트고,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문화인물론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레이먼드 윌리엄즈라고 1988년에 고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원래 노동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화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그람시의 이론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주 이론이 뭐냐? 참여민주주의예요.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이 레이먼드 윌리엄즈가 1960년대 그람시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문화 투쟁을 통해 가지고 불주아지 사회를 되업자 하는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읽고 출판물 가지고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기 간행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뉴 레프트 리뷰라고, 우리말로는 신좌파 평론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좌파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입수해서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 레프트 리뷰지의 편집인이 누구냐 하면은 페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옥스포드 출신이고 역시 막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뉴 레프트 리뷰지를 만들어 가지고 뉴 레프트 사상가들을 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그 사람들의 이론을 그 책에 실어주고 해서 오늘날 이게 확고부동한 영향을 주는 간행물로 있습니다. 그 페리 앤더슨은 보니까 나보다 1년 늦게 난 사람이에요. 그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거의 20년간 이 뉴 레프트 리뷰지에 편집장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줬죠. 그리고 지금도 편집위원으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캘리포니아 UCLA에서 사회철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었을 겁니다. 홉스봄. 이 사람 유태인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지식인의 위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오고 합니다. 이제 이 영국의 막시스트들이 그람시 이론을 이제는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처럼 자본주의는 곧 망한다. 자본주의 타도는 불가피하다. 자본주의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참여민주주의, 문화혁명, 문화투쟁 이런 용어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람시 이론을 가지고 장기 문화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완전히 바꾸자. 이게 뉴 레프트의 기본 입장입니다. 뉴 레프트의 맹장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 영국의 윌리엄즈나 앤더슨이나 홉스봄 이외에 프랑스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르트르, 그게 프랑스의 맹자이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는데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토마스 피케티, 젊은 프랑스의 경제학 교수인데 사회당 정권에 늘 참여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하는 상당히 영향 있는 사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푸코. 아주 과격한 막시스트죠.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자유주의 맹장들이에요. 독일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바마스. 우리 학교에서도 소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루카치, 아도르노, 이런 맹장들이 독일의 신좌파 그람시 이론을 계속 퍼뜨리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데, 노암 쫌스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어느 학계통의 대가인데 MIT 교수 출신이고 뉴랩터입니다. 맨날 미국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나서 자라고 교수까지 했으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텔레비나 신문이나 많이 떠들었습니다. 저자가 마이클 샌들, 미국. 이 사람이 사상가예요.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그 책 읽어봤습니다. 뭐 맨날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좌파적 입장에서 정의를 이야기했었다가. 이 사람의 대표적 책이 뭐냐? 제목을 들으면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있다. 그 책 이름이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신좌파의 가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이클 샌들이 할아버지나 된 것처럼 한국 언론 지식사회에서는 지금도 떠들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언론에 자주 와서 뭐 인터뷰도 하고 한국도 자주 왔다가 하는 조셉 스티글리츠.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 뉴랩터예요. 그 우리 언론에서 그 사람 모셔가지고 대접을 잘합니다. 그 사람 책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사상을 나타낸 게 The Price of Inequality. 불평등의 대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 바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맹장들이 어떤 투쟁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나? 신좌파의 투쟁 목표 딱 두 가지입니다. 해방과 사회정의. 우리가 뭐 맨날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해방, 리버레이션 뭐냐면 부르주아지 사회, 부르주아지 문화로부터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벗어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화나 구조로부터 다 벗어나자. 예,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뭐냐? 우리의 가족 제도, 학교, 교회, 국가, 법률 제도, 소위 자본주의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제반 요소는 부르주아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걸 다 뒤엎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서운 게 이렇게 되려면 그 사회는 철저한 권력 관료주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프랑스 뉴랩터 푸코입니다. 푸코가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강력해야 되고 국가가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인민을 지배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가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사회 정의는 뭐냐?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지 정의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정의는 따로 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나 이 기회 평등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계급, 이 특권, 생산되는 이 물건의 분배 불평등, 교육, 기회 불평등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와 결과를 나눠줄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이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해방, 자유하고는 이 정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걸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동자의 이익이 자본가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노동자 존중해야죠. 뭐 지식인도 지식 노동자들이니까요. 근데 구미 신좌파들이 뉴랩터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인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역사관이에요. 이 사람들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고전시대, 후기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요까지를 이 사람들은 클래시컬 이라 고전시대라고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시대, 계몽사상이 일어나서 근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계몽주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루이 14세 절대왕조죠. 뭐 계몽사상이 18세기에 가장 번성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요 기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은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일어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위 계몽주의 시대, 그 다음에는 부르주아 시대다.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은 부르주아지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 이 시대가 부르주아지 시대로 오는 거예요. 소위 자본주의 시대. 따라서 랩터들은 이 자본주의를 뒤엎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일반 우파들하고 다른 게 국가주의 관념이 굉장히 셉니다. 공동체, 집단,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념적 동지성을 갖는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면 이 국가의 기구와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본주의 사회랑 정반대되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가 바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철저히 국가주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인식을 갖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정상적으로 소개되고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이게 태동한 거는 1930년대예요. 그 뭐 대표적 인물이 하여건이, 미재선이 뭐 이런 분들인데 이 신자유주의에 적극적인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세계화가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계화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업무의 산물이다. 이것 때문에 발전되지 못한 국가, 선진국의 부의 차이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바람, 뉴랩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 본보기예요. 2008년 월가의 금융위기가 나서 뭐 시끄러웠을 때 전 세계 뉴랩터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봐라, 신자유주의 때문에 저 월가 사태가 일어났다. 이걸 우리 남한의 랩터 경영을 갖는 지식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만능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되고 신자유주의 봐야 한다. 대표적 인사 중 한 사람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하는 김호기 교수예요. 그 김호기 교수, 미국 자본주의는 파탄났다. 조만한 한국나라 사회학 교수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파탄났다. 그거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는 파탄난 게 아니고 재빨리 회복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입만 열면 좌파적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시장 만능주의에서 빈부차가 심하다. 저는 이 말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빈곤층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영원히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하면 나도 돈 벌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신자유주의를 가르치는 바도 없고 소개한 바도 없는데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신문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기업 잘 되도록 하겠다. 추경호 부총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를 풀자. 뭐 경제단체에서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거 허가는 안 돼. 3년 이러다가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한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가장 악성 관제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 만능주의입니까? 아니, 야, 마트 너희들 일요일날 문 닫아.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거지. 관료가, 야, 너희들은 오늘 쉬고 장사하지 마. 이건 자본주의 하자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시장 만능주의입니까? 그야말로 기업하는 사람 치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우리나라가요 세금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한 푼 세금 안 내는 프로가 40%다. 그러면 헌법에 조세 정의, 납세 의무,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더라도 세금은 내고 받는 게 이게 정상인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국가가. 그런가 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내는 사람 돈을 계속 뜯으면서 세금도 올려라. 열심히 일하고 정당 재산 가진 사람 계속 뜯어먹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제가 미국에서 5년 살면서 세금 내고 살았습니다. 딱 세금 두 가지예요. 1년에 딱 한 번 연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에서 걷는 재산세. 재산세는 자동차 뭐 부동산이야. 그게 다른 세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목이 많아요. 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준조세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국회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가 정하는 준소득세 많습니다. 뭐 환경부담금, 교통부담금. 저는 미국 살면서 그런 거 내본 일 없습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열심히 해서 돈 내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는 나라다. 제가 공부해본 결론이에요. 근데다가 이 사람 좀 세금 깎아서 투자 많이 하고 장사 좀 잘하게 합시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자 봐준다. 아니 부자 도와준 일도 없으면서 부자들 넣는 세금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들 투자 좀 잘하게 세금 깎아주자. No! 이런 나라가 어떻게 시장 만능주의입니까?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뉴렉터들의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법치주의입니다.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이 법치 구조는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반드시 때려 부셔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죠. 우리 문 대통령께서 5년 동안에 경제 관련 법 뭐 이런 것이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아마 서명한 이 법안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었나 싶어요. 검찰의 이빨을 완전히 뽑아 놓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시끄럽죠. 이 사람들이 뉴렉터의 중요한 투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문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검찰, 법원에 자기가 같은 생각 가진 사람 많이 보냈죠. 뭐 민변 출신, 뭐 온갖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이 오늘날 법조의 주류 세력이 된 거죠. 헌법재판소 대법원장으로부터 이번에 8.15 뭐 전후해가지고 민노총이 광복 77주년 기념 자주 평화통일대회 거기에서 나온 그거가 한미동맹 해체, 노동조합 힘으로 불평등한 이 한미동맹 때려 부수자. 그리고 이게 불법 투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니네들의 이 부르주아지 법 체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상적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불법, 탈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국회에서도 보고, 거리에서도 보고, 뭐, 사업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장관님들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건 계속됩니다. 민노총은 다 잡아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국민적 동의에 의해서 이거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뉴랩트는 자기들이 꿈꾸는 프로레타리아 사회가 될 때까지 불법 투쟁을 계속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뉴랩트 리뷰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랩트 리뷰지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막시점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시 써야 된다 하는 아주 큰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잡지거든요. 영국의 부르주아지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전 세계의 뉴랩트 사상, 다시 해서 그람시의 문화투쟁 이론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좌파 지도자들은, 특히 친북 지도자들은 함부로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파 지도자들은 저녁에 술 먹는 데 관심이 많다고 혹평을 하고 싶진 않는데 좌파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장기 계획이 있고 방향이 다 있고 이론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우파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말로서 지켜집니까? 아니죠. 말로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상의 힘으로, 이론의 힘으로 우리가 상대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좌파는 그 점이 굉장히 강한데 비해서 남한의 우파는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까지 뉴랩트가 뭐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몇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신좌파들이 단골 메뉴로서는 이게 문화혁명이에요. 우리가 뭐 문화혁명 하면 모택동에 생각하는데 이 모택동도 프랑스나 영어를 읽었지는 않은 것 같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이 많이 수입해서 번역해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윈이 쓴 진화론이 얼마 안 돼서 중국에 가서 번역돼서 모택동이 그거 읽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람시 이론 물론 다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혁명이라는 말이 함부로 나온 게 아니고 그람시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컬처럴 레볼루션. 이거 들으면 폭력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아주 나이스한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좌파들의 아주 세련된 방법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람시의 이론을 근거해서 부르주아지 문화를 프로레타리아 문화로 바꾸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혁명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한 나라 한 사회의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사회의 모습,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고요. 그 총체적 변화, 이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사회적 문화를 송두리째 자기들 원하는 그 무슨 문화냐? 프로레타리아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식화를 즐기들끼리 해서 그 사회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거 진지 구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회 주도권을 가자. 그리고 완전히 부르주아지 문화를 청산하자. 이게 문화혁명입니다.
마오의 문화혁명은 장기투쟁이라기보다는 단기투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캄보디아에서 재현됐어요. 여러분, 폴포트 캄보디아 많이 들었죠? 뭐 저도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킬링필드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이 폴포트 지도자들이 파리에 유학한 엘리트들이고 특히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생긴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한 국가의 요소는 많으니까요. 구석구석에 둥지를 틀어야 되고 이게 분산되면 안 된다. 연대해야 된다. 참여하지만 연대하지만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연대해가지고 부르주아지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자. 이게 문화혁명의 개념이고 이 사람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전술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꺼낸 게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이 그람시 이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화 헤게모니 장악이 그람시의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람시가 정의한 헤게모니는 뭐냐면은 이념적인 기본 집단,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막시즘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 공유하는 기본 집단하고 그 집단의 영향을 받는 초종 세력하고 합해가지고 그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 이게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하는 건 그람시가 부르주아지 사회를 둘러엎기 위해서 제반 이 세력들을 한데 뭉쳐서 그 사회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문화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좌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 좌파 의식 분자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 어느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열심히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도 저 수골통 거구 일본하고 잘 지내자 토착 외구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화 종전 민족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대중을 홀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하나의 전술이에요. 이 점은 남한의 친북 세력들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여민주주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그람시 이론을 최초로 현실에 가져온 신좌파의 선구자 윌리엄스가 한 말에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르주아지 문화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그람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지적 반란을 개혁한 거예요. 구체화해서 내놓은 게 참여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우리가 고통도 희망도 함께 할 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사람에게 참여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입해야 되라. 그리고 자본주의, 특권, 계급 전부 다 그래야 때려 부술 수 있다. 이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남한의 좌파들 이 말 대단히 사랑하죠. 참여연대, 참여합시다, 참여민주. 이 사람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책을 쓴 게 The Long Revolution. 1961년에 쓴 책인데 여기에 오늘날 한국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투쟁을 확대해 가야 되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민주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때만이 만인이 평등해질 수 있다. 막시스트들이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관심을 놔서도 안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의 막시스트들이 진보란 말을 특별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G.H. 웰이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노면 비평가가 영국의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소셜리즘이란 말을 쓰지 말고 프로그레스란 말을 쓰자, 진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소셜리즘에 대한 이 대중적 어떤 혐오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희석시키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라는 진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쓰는 말인데 이 뉴레터들이 프로그레스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사회주의는 조금 독특합니다. 구라파 사회주의하고. 영국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페비안 소셜리즘이라고 그러죠. 페비안이라는 말은 이태리 장군 이름에서 나온 말인데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울 때 장기전을 했다고 결국 카르타고를 제압하게 되는데 그때 지도적 이름이 페비안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산업화가 먼저 되고 도시화가 먼저 되고 노동자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막스가 런던에 가서 자본론 쓴 것도 왜 우연한 게 아니에요. 영국적 정치 풍토에서 입헌 체제지만 왕이 위에 있잖아요. 그런 체제 하에서 이외의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자고 하는 게 영국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페비안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이 윌리엄즈가 그 페비안 소사이어티의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소셜리즘이라는 말 대신에 프로그레스라는 말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여태껏 우리는 진보, 보수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진보가 그런 진보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진보 프로그레스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컨서버티브가 아니고 캐피탈리즘을 말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를 사상 용어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나? 이런 것과도 관계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알면서 나는 진보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속죠. 그래서 이게 특히 사상 관련된 용어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진보를 사회주의로 똑같이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보를 할 때는 우리가 달리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조지 오웰이 소련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 사람들의 이 말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나? 뉴스픽이라고 그랬다고. 뭐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말. 이 사람들 쓰는 말은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 쓰는 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말이다. 전체주의 용어다. 그래서 뉴스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뉴레터들은 뉴스픽을 교부하게 사용합니다. 그 언어의 이게 특성이 아주 분열적이에요. 상대를 이간질하고 정오를 조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만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참여 연다니까 야 민주주의는 참여가 아닌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참여랑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걸 뉴스피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이걸 조지 오웰이 처음 사용한 말이고 전체주의 국가의 말 방법이 뉴스피커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레터 사상가들 쓴 그 로저 스크루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뉴스피커
완전히 헛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 남한 사회의 골수 친북 좌파 주사파들이 이런데 상당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언론들이나 평범한 지식인들이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는 사이에 좌파들은 계속 우리 정보를 갖다가 올가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사르트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골수 막시스트였습니다. 부르주아제를 정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저 스크루턴이 뭐라고 이 사람 평가했냐면, 이 사람 자기가 정오하는 부르주아제의 어깨를 밟고 서서 온갖 부르주아제의 풍요와 영예를 누리다가 살고 간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위 전체화, 토탈리제이션, 이 말을 썼습니다. 다시 여기서 전 사회를 몽땅 프롤레타리아로 만들었을 때 전체화된다. 그건 이제 뭐 부르주아제 문화를 완전히 때려부순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달성되고, 자기들의 생각했던 해방, 사회정의도 찾고, 그 다음에 국가를 장악하면 뭐 전체화되는 거죠. 이걸 사르트르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폴포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돌아가서 이걸 실험한 겁니다. 파리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폴포트가 이제 권력 잡아가지고 뭐 사람을 막 죽이면서 지식인들, 뭐 자기들 봐서 부르주아 물 들었다는 사람 다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시골로 내려보냈다고. 그리고 이 사르트르가 전체화된 사회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사회체제. 요즘 북한 같은 사회죠. 그 다음에 시장이 없는 사회. 관료가 없는 사회. 그리고 당과 이데올로기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이게 전체화된 사회다. 사르트르를 깊이 공부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알지만, 사르트르가 프랑스, 소위 유럽에 당대 끼친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뛰어난 두뇌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랩트라고 하는 것이 대략 이런 소위 근거와 뿌리를 가지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막시스트의 주류는 뉴랩터들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한국의 진성 좌파들은 같은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야말로 걱정스러운 현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민노총이 우리가 볼 때는 불법 투쟁이죠. 왜 저럴까? 그 뒤에는 거대한 연대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 뒤에 정교도도 있고, 법조 세력도 있고, 정치 세력도 있고, 문화예술 세력도 있고, 전국적 추종 동조 세력도 있고,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죠. 문재인은 떠났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진지를 점령하고 계속 넓혀간다고. 그래서 이 진지전 개념을 제시한 게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시민사회가 포위해야 된다,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을 갖는 소위 지식계급, 지식화된 노동자들 포위해가지고 구석구석 점령해서 나중에 다 주워 먹어야 된다. 이게 진지전이에요. 헤게모니를 잡은 다음에 진지를 넓혀서 나중에 나라를 다 잡아먹자. 오늘 우리 사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현장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1945년부터 1948년 건국될 때까지 남한의 정치사회 주도 세력은 좌파들이었습니다. 뭐 민족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이 결국 승리해서 건국은 했지만,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는
소련 제국도 막아버리고 막시점에 소위 실험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바꿔가지고 그람시의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이 주도권 장악을 하려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남한 사회예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정권 교체 차원의 문제 아니면 뭐 대통령 되는 뭐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나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좌우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지나 이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폭력혁명은 안 되지만 평소에 우리 정치사회 활동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뭐 떼거리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광화문 앞에 태극기 집회할 때 가본다고요. 고맙죠. 그러나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대중이 최소한의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승만 학당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가르칠 처지는 안 되지만 제가 아는 걸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